정청래 후보의 지지율이 폭등하고 김민석 후보의 지지율이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부분은 신천지 프레임 공격에 대한 역풍과 더불어 두 개의 이유가 더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쾅쾅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자 미디어 토마토 조사 결과 역시나 정청래 후보가 전체 여주에서는 우위를 점한 가운데 민주당과 무당층 지지층에서 사상 처음으로 역전을 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초박빙이지만 상당했던 격차를 줄인 게 크게 작용했습니다. 해당 부분의 이유는 역시 핵심 지지층 4050 세대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기 때문인데, 물론 안심할 수 없는 것은 최대 승부처인 서울과 호남이 각각 이렇게 나오고 있어 실제 전대 기간에 들어가야 승부를 알 수 있겠습니다. 다만 놀라운 것은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정청래 후보가 압도적인 상황이라 최근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 공격 등 이해하기 힘든 프레임으로 네거티브를 하는 이유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이 중요한 것은 차후 전대가 초박빙인데 정청래 후보가 이길 것 같은 상황이 나오면 의원들이 줄서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판이 요동칠 것 같은데, 이렇게 지지율이 나온 근본적 이유, 앞서 말씀드린 신천지 이슈와 유시민 작가의 분석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누가 봐도 김민석 후보를 미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의 마음이 식은 것이 정청래 후보에 투영되었다고 보여지며, 또한 이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정민철을 밀었는데 그가 돈이 없다고 엉엉대며 뒤에서는 테슬라를 타고, 이런 모습들이 지지층에는 오히려 김민석 후보의 비토감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선 당원 개정 필요성과 함께 대통령이 관련 발언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관련해 이런 당무개입 부분에 있어 가장 심각한 부분,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날카로운 분석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는 이것은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봐야 될 때가 됐다. 달리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대통령 모르게, 또는 대통령의 의사에 반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정부는 망하는 정부예요. 이 중요한 여당과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선거 공약 중에 하나를 이런 식으로 밑에 장관들이나 총리가, 그리고 총리는 또 자기는 폐지 입장이래, 보안수사권도.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지금까지 법무장관의 행태, 그다음에 일체 나서지 않는 중수청은 행안부에 있는데 행안부 장관의 태도, 이게 장관 정책보좌관이라는 사람이 난동 부리듯이 다니면서 떠들어댄 거 마음대로, 그 대통령의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공약권 어긋나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반대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판단은 지금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정치에는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정치의 오답노트를 정말 많이 작성하는 사람인데, 오답노트는 원래 남이 참고하라고 주는 거지, 그죠? 자기 그 오답노트를 자기가 깨달았으면 자기 혼자 알고 말지 왜 그 노트 만들어서 남한테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나처럼 하면 실패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라고 이제 정치에 대해서 비평도 하고 하는 거지. 민주주의가 좋은 점은 그걸 전제로 권력을 쪼개고 제한하고 서로 감시 견제하게 만들고, 이 민주주의 제도라는 것은 아주 나쁜 권력자, 나쁜 사람이 권력자가 되어도 나쁜 짓을 지 마음껏 하지 못하게 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좋은 제도거든요. 민주주의의 장점은 이걸로 해서 아주 현명한 사람이 권력을 잡아서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여서 이게 문명의 표준이 된 게 아니고요. 어떤 그 사악한 자, 술주정뱅이, 사기꾼, 포악한 자가 최고 권력을 장악하더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나쁜 짓, 포악한 짓을 마음껏 할 수는 없게 만드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명의 표준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건 저는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합니다. 그리고 어물전에 비린내 나는 것처럼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갖다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는 나기 마련이에요. 그 비린내까지는 괜찮거든요. 이제 썩은 내로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권력이라는 어물전이 비린내까지만 나게 만드는데 좋은 제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떤 제약도 가하지 않고 어떤 비판도 가하지 않고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 두면 모든 어물전은 다 썩은 내를 풍기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그냥 비린내가 아니에요. 좀 이상해요. 라고 누군가는 후각이 예민한 사람이 말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생선 비린내가 이상하게 약간 이상한데, 이 새끼 우리 어물전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반 어물전 선동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대기 시작해서 쫓아내버리고 아무도 그 말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썩은 데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권력의 역사에 새겨진 얘기입니다. 그래서 권력 비판에 대해서 입을 틀어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권력이 스스로를 해치는 길이라고. 윤석열 보세요. 입 틀막한 결과가 내란이잖아요. 근데 그게 윤석열만의 개별적 특성이 아니고 호모사피엔스라는 이 종의 모든 개체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속성이거든요. 그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때로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 주장을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지.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거나 잡아 죽이거나 이게 독재자죠. 그래서 공론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언론 없는 정부냐 정부 없는 언론이냐 그러면 나는 뭐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고 말했다는 미국의 어느 정치가의 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언론을 굉장히 좋게 볼 때 그런 거고요. 이제 언론도 그것이 일종의 부당한 기득권이 돼버린 사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언론도 마찬가지로 정부처럼 견제받아야죠. 네, 공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통합을 말씀하시는 것 100번 이해합니다. 그러나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 된다는 원칙과 자신의 핵심 지지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는 정치적 과제는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폭넓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려면 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안정된 정치적 기반, 즉 확실한 지지율이 필요합니다. 그 핵심은 오랜 기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개혁 진영을 지지해온 코어 지지층입니다. 코어 지지층을 끝까지 챙겨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분들이 결국 이재명 정부의 가장 안정적인 정치적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중도층과 무당층의 지지는 경제 상황, 부동산 가격, 물가, 외교 안보 문제와 개별 정치 사건에 따라 빠르게 움직입니다만 핵심 지지층은 단기적인 여론 변화 속에서도 정부의 기본 방향과 정치적 가치를 중심으로 지지를 유지합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흔들릴 때 마지막까지 정부를 지탱하는 세력도 이분들입니다. 나아가 이분들이 중요한 이유는 코어 지지층이 단순한 지지자가 아니라 정부 정책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적극적 참여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정부 정책의 취지를 주변에 설명하고 왜곡된 주장에 대응하며 온라인과 지역사회에서 여론을 형성합니다. 솔직히 이번 근저당권도 코어 지지층의 지지가 확실했다면 각종 SNS와 커뮤니티에서 적극 쉴드를 쳤을 겁니다.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르지 않습니다. 이 자체가 식었다는 증거입니다. 선거 때에는 투표와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집권 이후에는 개혁 정책의 필요성을 시민사회에 전달하는 코어 지지층은 이 대통령께서 지금 늦었지만 뉴 이재명을 버리고 다시 오셔야 될 결정적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언알바 정기 후원과 민주진영 동지가 운영하는 여름두루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